안녕하세요. 맥키네 재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의 레키로나가 복지부에서 규정을 어기면서 특혜를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셀트리온은 이제 노이즈가 좀 많죠. 서정진 명예회장의 국감 정인 출석 요구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오늘은 이 이종성 의원 이분인데요. 복지부 임상지원비 520억 원 셀트리온에 부당 지원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이제 작년부터 3년간 1,552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차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자체 규정을 어기면서 예산 52억 원을 셀트리온에다가 지급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그 소속 위원이죠. 2020년도에 이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셨는데요. 이제 초선 위원이신 것 같은데, 자, 국민의힘은 이제 전복민 의원이 또 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죠. 셀트리온 입장에서 세금이 가다 투입됐다, 한동안 하다가 최근에 좀 안 하는데 바톤을 이어서, 자, 이종성 의원이 또 요 부분을 또 이제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 치료제 개발 지원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해서 3차까지 이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보건복지부가 국내 자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개발기업 대상으로 이제 지원을 신청하면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된 회사에다가 임상 지원 비용을 이제 지원하는 겁니다. 레키로나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한 3천억 정도 들었는데, 정부에서 이제 지원받은 비용의 일부가 이제 추가로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450, 올해 627억, 내년에 475억 해서 전체가 1,552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뭐 클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렇게 보면 백신 치료제 뭐 개발할 때 해외에서는 뭐 한 10조 가량 뭐 뿌리면서 독려하면서 했는데, 한국은 뭐 하긴 하고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이렇게 큰 자금을 투여가 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도 더 많이 투여해야 사실은 자국의 이 뭐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할 건데, 미흡하면 미흡하지 충분하지가 않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여기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년간의 자료를 분석하고 나니까 레키로나에다가 520억을 투여를 했다. 그러니까 레키로나에 뭐 몰아줬다, 뭐 이런 분위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상에 6개 과제, 2상에 4개 과제, 3상에 4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요게 이제 되어야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개발하는데 그 공모에 맞는 회사들에게 뭐 할 수 있는 형태니까, 복지부는 제약사로부터 치료제 임상 지원 신청을 받고 심사 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정된 제약사하고 보건부가, 복지부가 이제 개발 비용을 산정해 가지고 회사 규모에 따라서 지원 금액을 결정해 지원하는 거거든요. 셀트리온은 이제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중견기업 기준 60% 저려받다. 대기업은 이제 50% 받아야 되는데 10% 이제 더 줬다, 이 말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복지부는 이제 당시 중견기업이었다, 뭐 요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오후에 이제 해명을 했죠. 뭐 정상적으로 갔다 이렇게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셀트리온이 복지부에 치료제 임상 지원을 요청한 과제는 2, 3상이었는데 복지부는 1상까지 포함해서 1, 2상 전체를 지원했다, 요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신청하지도 않은 1상 금액까지 복지부에서 챙겨준 것도 어문이다, 이러면서 복지부의 치료제 임상 지원 협약일은 8월 28일이고 당시 셀트리온은 2상을 신청한 날이 8월 26일이었다 뭐 요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특정 치료제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지만 복지부가 규정을 어기면서 이렇게 지원한 것이 큰 문제다, 이러면서 특혜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또 다른 기사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고, 중견기업이었는데 대기업이었는데 중견기업 형태의 지원을 10% 더 해줬다. 그리고 이제 요청한 거는 2, 3상이었는데 복지부는 1상까지 포함해서 지원했다. 뭐 이렇게 1상 지원은 왜 했냐,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이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결과로 뭔가 임상을 실패해가지고 세금이 낭비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고, 그럼 누가 개발하겠어요? 그러니까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것들은 제약사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이 끝나면 사용이 빈도가 작기 때문에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독려해가지고 팬데믹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백신이나 치료제의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데 그 실패 그걸 떠나서도 지원을 하는데 우리는 이 지원한 것 그거 해가지고 조금 더 많이 했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 규정이 어떻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그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죠. 심지어는 셀트리온은 지금 이제 정식 승인을 받아가지고 많은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으면서 국외로 나와야 되는데, 자, 국회의원이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발언을 한다는 게 참 답답하죠. 어디 다른 국가에서 이럽니까? 그러면 향후에 어떤 그 제약사나 바이오사가 이런 부분을 하겠습니까? 예? 지원을 받아가지고. 겁나서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대통령도 이제 작년에 돈을 아끼지 말라. 할 수 있는 대로 최대로 지원하라고 4월달부터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뭐 바보도 아닌데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했겠습니까? 나름 뭐 다 했겠죠. 지금 하는 걸 보면요. 예, 셀트리온에 그렇게 뭐 대단한 어떤 특혜를 준 것도 아니고 뭐 돈도 뭐 그 정도인데요. 그래서 86억을 더 줬다.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 기사들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이제 뭐 나머지 공모관에 선정된 N사하고 뭐 D사는 이것밖에 안 받았는데 왜 이렇게 받았느냐. 그거는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좀 살펴보면 올해 2월 달에 이제 북한 원전 공세 펴다가 그 말을 좀 실수를 한번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뭐 조현병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 본인도 지금 장애인이신 것 같은데 그 이쪽에다가 이제 이런 어떤 뭐 비판하면서 이제 조현병 비하 표현을 하면서 여기 이제 진정을 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단체들이 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그런 어떤 전력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도 계속 이제 뭐 아스트라제네카 도입할 때도 뭐 이야기 한번 있었고, 이제 최재형 캠프에 이분이 그 이종성 의원이 초선 의원이 이제 캠프에 공식 합류해서 뭐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전복민 의원에 이어서 바톤을 해서 계속 이제 좀 날선 어떤 각도를 보이고 있는데 참 좀 아쉽네요. 뭐 달리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받은 내용들을 보면요, 이제 8월 달이죠. 이제 그때 이제 일상 관련되는 부분들이 동물 실험 관련된 부분을 하고 이제 일상에 들어가는 지점입니다. 요때가 셀트리온이 8월 달에, 7월 달에 그 이야기가 이제 지원하자. 이제 임상 비용 관련되는 부분을 하면서 이제 선정이 셀트리온 치료제에서는 셀트리온이 선정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예비 선정이죠. 뭐 녹십자, 대웅제약, 대웅제약, 뭐 신풍제약. 그다음 백신에서는 제넥신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1차입니다. 1차. 요 부분에 대해서 5차 회의를 하면서 7개 기업을 공개했는데 예비 선정 빼면 이제 이 두 개의 회사가 이제 선정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 달에 또 이제 보면 정부 지원금 200억대 있죠.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녹십자가 이제 이만큼 받는데 요때 보시게 되면 지원 대상의 1, 2상입니다. 1, 2상. 그러니까 그 임상 단계가 1상 따로 하고 2상 따로 한다기보다는 1, 2상 형태가 같이 이제 동시에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는 그런 어떤 단계였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뭐 공부를 좀 해서 이야기를 좀 했어야 되겠죠. 예. 요게 이제 두 번째 이제 지원했던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초에 이제 3차 공모하면서, 셀트리온하고 나머지 이제, 나머지는 이제 어째 보면, 항체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좀 일단 크고요. 약물 재창출 형태로 진행되는 이제 치료제는 상대적으로 이제 비용이 조금 이제 항체치료제에 비해서는 뭐 개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작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요런 부분에서 요때 이제 3상 관련되는 부분이고 요 1, 2상 관련되는 부분이고 요렇게 뭐 일단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부가 이제 오후에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셀트리온 연구비 적법하게 규정대로 했다. 우리 복지부 보통 복지부입니까? 얼마나 깐깐한데요. 후보물질 연구비는 적법하게 규정에 따라서
지원했다. 대기업이냐 이제 중견기업이냐, 그래서 임상과제 선정과 협약 시점이 여기도 보면 1, 2상 돼 있잖아요. 8월달, 그 다음에 3상은 올해 1월이다. 그래서 중견기업에서 제외된 게 지난 5월 1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원할 때는 중견기업 형태로 이 뭐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정확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셀트리온이 1, 2상 계획과 과제 모두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1상에서는 신청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8월 달이면 이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팩트를 보게 되면 복지부가 여기에서 보고 이제 그 지원을 한 부분이죠. 그래서 뭐 특별히 문제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바로 이제 오후에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런 어떤 노이즈 자체가 시장에서는 상당히 뭐 심리적으로 좀 부정적이죠. 뭔가가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특혜를 받았나? 예. 요런 인상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특히나 이런 시점에서 뭔가 유럽의 10월달이 또 중요한 어떤 달이고 최근 또 주가 흐름이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나왔다. 이거 상당히 뭔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이 공매도와의 어떤 커넥션이 상당히 좀 뭐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처음부터 작년 4월달부터요, 이제 대통령께서 계속 돈 아끼지 마라. 예? 더 줘도 이제 무방할 정도로 막 무제한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전폭적인 어떤 지원들을 끝까지 뭐 끝을 보라 이렇게 해놨는데, 개발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에서 저런 식으로 뭔가 틀면은 향후에 이제 뭐 제약사나 바이오사들이 저런 상황이 됐을 때 그렇게 마음 놓고 편하게 진짜 뭐 개발하겠습니까? 실패하면 또 뭐 돈 내놔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쉬운 어떤 부분들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주가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셀트리온 오늘도 공매도가 13.60 정도 매매 비중이 차지하면서 장중에 이제만 26만원대 초반 정도 갔다가 25만 9,500원, 시간에도 그냥 25만 9,500원이고요. 자, 외국인 직견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기간 매도하고 있고, 개인들만 계속 지금 이제 5거래일 연속으로 사주고 있습니다. 이제 추석 이후에 연휴 끝나고 난 다음에 호재가 반영되고 29만원에서 또 이제 26만원으로 또 10% 가량 또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내려오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나왔죠. 그 시간에 이제 그 공급 관련되는 부분들, 이제 3분기 실적도 좀 중요하고 10월 달에 유럽 관련된 승인되는 이슈도 좀 중요한 상황에서 주가는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을 지금 못하고 있는 좀 답답한 입장이죠. 이런저런 어떤 상황에서 계속 이제 노이즈 같은 기사들이 장중에 계속 나온다고 하는 게 이제 투심에서도 별로 이제 안 좋은 어떤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9월 달에는 8월 달을 결국 이어가지 못하면서 28만원대 어떤 박스권 상단의 확인도 그냥 여지없이 여기에서도 힘없이 무너져 버렸고, 여기에서도 그냥 바로 내려가 버렸죠. 그래서 박스권 하단에서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이제 거래량이 어떤 분출되는 어떤 부분으로 방향성이 이제 향후에 결정될 것이다. 10월 달에 이제 결국 이제 3분기 실적, 그 다음에 유럽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7월 말에 델타 변이 관련되는 어떤 결과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아직 내용들이 안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어떤 변수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 뭐 체크하시면서 투자에 좀 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뭐 그 정권사에서 좀 좋게 보고, 그 다음에 뭐 시간 내외에 지금 램시마 IV하고 이제 여기 트룩시마 관련되는 부분들이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이 부분들이 이제 7.30이니까 제법 크죠. 예. 근데 3분기 실적 관련되는 부분들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는 이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가요, 한 4건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이거 다 합쳐보면 한 2,700억대 정도 되는데요.
자, 이제 3분기 실적과 나머지 이제 변수들이 10월 달에 어떻게 될지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포함해서 주식 투자, 특히 이제 바이오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무료 카톡방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참여 코드가 필요합니다. 여기 전화번호로 문자 참여로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니까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